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3변시대 양지열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양지열 변호사님 네. 묵직하고 재미지고 박주영보다 훨씬 나요. 제가요? 예. 아, 저는 화요일이 좋아요. ች치게 싫어요. 아 그래요? 예. 자기랑 성별이 같은 사람이 하고 싶어 한다니까. 언니니까, 양언니니까. 여기 오늘 같은 땜빵이에요? 땜빵이죠. 오. 예. 아니 나는 그 뭐야 그 대리로 나온 줄 알았더니 땜빵이셨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땜빵 전문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이 땜빵이라는 게 표준말 같죠? 아니겠죠, 설마. 비어 같죠? 예. 속어예요. 뭐가 차이가 이게 뭐 아니, 삼성하고 비오는 나쁜 롯데하고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비오는 나쁜 거고 속어는 괜찮아요. 아, 비오와서. 비오는 속어는 그 시대적 트렌디한 표현인데 음. 약간 표준말은 아닌 거. 비오는 욕하는 거. 네. 예. 그리고 비오는 또 우리가 술 드실 때 잔 비어 그러잖아요. 하시죠, 빨리. 자, 이영강님, 봉도사님 오키나와의 명절 잔소리피에 쉬러 왔어요. 야 최고 인생이시네요. 최고 인생이시네요. 근데 외로운 분인데 예. 왜? 외롭지만 쉴 수 있어 좋네요. 외로워하시네요. 외로울 때 잔소리를 피해가는데 외로워. 뭐예요, 저 우리한테 울트라 그레이트 빅 여섯 선사는 뭐야 이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요. 예. 근데 왜 오키나와를 갔지? 아 오키. 오키나와. 예, 오키나와. 라임인데요. 자, 오늘부터 귀성길 시작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요. 안전운전 할 때는 졸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봉재 정치쇼를 잔뜩 맥시멈으로 틀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졸음을 압박하는 거예요. 맥시멈 프레셔. 그리고 우리의 귀 기르는 거예요. 인게이지먼트. 박수. 자, 삼성과 롯데. 야, 롯데는 이게 해성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롯데.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신동빈 회장이 같이 재판받을 줄도 잘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동빈 끝나지 그러니까 않았나? 그냥 서만 있는구나. 어. 그리고 사실 신동빈 회장이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한 거 가지고 처벌된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종부 회장도 안 됐잖아요. 근데 강요의 미르 피해자를 케이 때문에 했잖아요. 처벌됐어요? 그렇죠. 결국 거기 출연한 거 가지고 처벌된 거예요. 현안이 확실하게 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면세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뇌물이 되려면 예. 제3자 뇌물죄니까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뭐 삼성은 현안이 없었다 그렇고. 이거 SK도 있잖아. SK는 근데 또 왜? SK는 마지막에 딜하다 돈을 안 줬잖아요. 약속만 하고. 롯데는 줬다. 롯데는 그리고 빨리 줬어요. 예. 딴 데 출연하기 전에 빨리 줬어. 근데 70억을. 여기 아주 훌륭한 변호사들이지만 네. 신동빈 재판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는 것만 알고 있었고 처벌받을 거 생각도 못했어요. 김재 변호사님은? 저는 제가 녹을 먹든 안 먹든 국정농단 LOS 결과를 또? 잘 맞췄잖아요. 어제까지. 예. 근데 저는 롯데는 진짜 유죄가 나올 확률은 1도 안 된다고 봤어요. 진짜로. 예. 난 롯데 얘기 나오길래 프로야구가 벌써 시작했나? 1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롯데의 변호사 단위 김앤장에서 했는데 예. 김앤장의 최고 에이스 팀이 붙었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좀 확인해봤더니. 그런데 전 진짜 1도 생각을 안 했던 게 삼성의 그 K재단 미르재단에 대한 제3자 뇌물과는 구조가 같아요. 그렇잖아요. 부정한 청탁. 대통령 독대해서 대통령님 이거 해주십시오. 그래? 뭐 돈 내? 뭐 요거 하고 재단에 돈 낸. 요게 구조가 똑같은데 삼성은 사실은 1심, 2심 다 무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이제 중론이었고. 근데 이제 롯데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유죄 나왔던 게 하나는 삼성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삼성은 경영권 승계라는 이 현안이 좀 포괄적이고 두루뭉실하고 추상적이라는 거고 롯데는 딱 원포인트로 면세점. 이게 딱 하나 구체적이라고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또 하나 구조 자체 약간의 차이는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K재단 미르재단 뭐 삼성 얼마 뭐 현대 얼마 뭐 LG 얼마 이렇게 딱 배분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묻어서 준 돈인데 롯데는 거기다 돈을 주고 플러스 알파로 나중에 추가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K재단 미르재단에 돈을 특검 입장에서 삼성이 K재단 미르재단에 돈 내고 플러스 알파로 독일에 또 돈 낸 셈인 거잖아요. 뇌물이. 똑같은 구조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 공격이긴 하지만 K재단 미르재단 다른 기업들처럼 출연을 하고 그거는 레이저마다 줬다 치자. 플러스 알파로 추가로 70억 준 건 그건 청탁 때문에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법원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럼 본 거죠. 독일에 준 돈도 다 뇌물이 돼야 되는데.
근데 독일의 중거는 다 내물이 된다고 어제 재판부는 어제 최소한 어제 재판부는 봤죠. 얘기했고 최소한 받고 정영식 재판부는 안 안 그랬고. 받도. 근데 이게 그런 얘기를 이제 아침에 다른 변호사님이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저작권은 분명히 해야 되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시다고 비교를 누구라고 이름을 되게 밝혀주세요. 김준호 변호사님이 민변 사무차장하고 있는 분인데 아침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비교를 하자면 롯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딱 하루 만났는데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되게 1년 넘게 오래 그렇죠. 썸을 탔으나 결정적인 일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식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오랫동안 썸을 탔는데 오랫동안 썸만 탔- 2014년 9월서부터 2016년 2월까지가 오래 탔어요. 그렇죠. 1년 6개월 탄 거예요. 근데도 결정적인 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뇌물이 인정됐던 부분에 있어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박 대통령에게 겁을 먹었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안도 없는데 왜 삼성이 겁을 먹죠?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저는. 뭔가 예전에 우리가 전두환 정권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인상 한번 쓴다고 삼성이라는 곳이 그렇게까지 흔들릴 필요가 있었을까? 뭔가 최소한 이게 안 풀리면 안 된다는 정도라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물론 이런 겁니다. 아까 변호사님들이 저한테 위험하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법은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있을 때 처벌하는 게 맞아요.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재계 1위 기업가의 사이에서까지 똑같이 가느냐. 그럼 이제 법은 평등해야 된다고 했지만 평등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요. 다른 건 다르게 같은 건 같은 거예요. 대통령하고 재계 1위가 같습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하고. 그럼 박 전 대통령은 왜 재판도 안 받고 저렇게 했는데 그냥 강제로 못 끌고 나오나요? 우리 저 운동하실 때 그런 경우 많이 당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운동할 때만 그 재판 받으러 나가라 쓰는 운동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재밌는 거 하나. 신동빈 부회장 어쨌건 어제 갑자기 법정 구속됐잖아요. 예. 근데 그 롯데와 관련해서도 강요죄도 인정됐어요. 그러니까 강요된 뇌물, 그러니까 레이저 맞고 준 건 맞는데 예. 보통 그러면은 우리가 강요된 뇌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강요된 뇌물이라고 해서 강요죄를 보통 인정하고 뇌물죄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강요죄 이르게 되기 전 정도의 강요는 있었고 그래서 줬으니까 좀 참작해 주는 걸로 많이 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제 강요죄를 인정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는 건 그게 더 이례적이었던 거죠. 강요죄를 인정하게 되면 뇌물죄를 인정을 안 하든지. 보통은 안 하는데요. 어제는 강요죄도 인정하고 뇌물죄도 인정하고 제3자 뇌물. 근데 법정 구속은 하고 게다가 그러니까 이게 줄쪽인데. 바라보는 관점이 그 이재용 항소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재용 항소심은 이거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 아니다라 그랬어요. 어제는 정경유착 사건은 그러니까 맞고. 이거는 이 정도로 강요를 해도 너는 주면 안 돼. 인 거죠. 이제 그 재판부가 바라보는 이 정경유착의 관점이.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본 것 같고요. 저번 재판부에서- 재판부는 그거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레이저 쏘고 뭐 사실상 뭐 거의 돈을 강탈해 간 것처럼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어제 신동빈 회장이 우리가 재판받는 줄 잘 몰랐던 그 신동빈 회장이 구속이 된 것 같아요. 판결문에 아예 그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면세점 특허권이라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그걸 받아내게 되면 다른 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 자유시장 경제에 반한다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삼성은 안 그랬는지를 따져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과 연관성 영향. 있죠. 엄청나게 있죠. 그래? 그러니까 대부분 공소사들이 겹칩니다. 거의 한 18개 중에서 한 12개인가? 근데 18개요, 19개요, 20개 왜 기사마다 다 틀려? 혐의가. 최윤 씨는 18개. 18개죠? 네. 박 전 대통령은 21. 21개죠. 선거법 문제지 있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대부분 겹치는 거 가장 중요한 뇌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했던 직권남용, 저 KDN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재판부 갔습니다. 22부예요. 예. 유죄가 나오는 건 100%고. 100%. 아니 왜냐면 같은 재판부에서 여기는 내가 다시 계산해 보니까 말이 삼성 거대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유 안정범석 증거는 없네. 이럴 수 제가 없어요. 그때 잘못된 이럴 수 없어요.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같고 겹치는 사건이 쟁점. 공모 관계니까 두 사람 공모 거기는 그러니까. 판결문이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아. 뇌물 72억. 예. 직권남용 강요 여기 똑같아요. 네. 그럼 그냥- 새로운 거 추정할 것도 없네. 컨트롤 C, 컨트롤 V로 쓰면 돼요. 똑같은 얘기니까 진짜. 뭐 그런데 문제 형량입니다. 20년을 기준 낮을 것이냐 높을 것이냐. 학설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중설. 가중설을 놓은 거는 뭐냐? 대통령이잖아. VIP잖아. 당신이 오도 내는 거 아니야?
최순실 어떻게 할 수 있어? 당신을 뒷배로 삼고 당신이 다 허락해줘서 결국 한 거니까 당신이 보스잖아. 더 책임져야지. 이겁니다. 이 선은 20년보다 낮은 감경설. 그건 왜 그러냐면 야 제일 중요한 게 뇌물이잖아. 뇌물은 누가 중하게 처벌받아야 되지? 돈 받은 사람이야. 최순실 70억 다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한 푼도 쓴 적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뇌물죄 형량이 낮아지면 전체적으로 낮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 감경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한 표 던지라면 가중설을 던지겠어요. 가중설. 왜냐면 제가 이 가중설을 할까 감경설을 할까 사실 나름대로 논 건 있으니까요. 고민해봤는데 어제 김수현 부장의 어떤 판결 이유를 다 제가 들어보니 김수현 부장 자체가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국정농단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느냐 여부보다 누가 이 국정농단에 최종 책임이 있고 누구 때문에 이게 시작됐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정치적인 의미들, 이 함의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최순실이 아무리 날고 겨도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박 전 대통령의 그런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인 책임을 굉장히 크게 물을 것 같다. 실제로 뇌물에서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어제 판결 이후에서 나타난 성향을 봤을 때. 예. 그래서 저는 가중설에 한표 던질 거예요. 예. 저도 지금 거의 같은 논거로 가중설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인이 없으면 아니야 확실히. 왜냐면 정치인은 일단 가중설, 감경설 프레임을 딱 짜놓으면 그 다음에 마이크를 주잖아요. 두 가지 설을 제시했는데 전 프레임 설정 자체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근데 자기 해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고. 그럼 이 가중설로 가면 네. 이명박 대통령도 연관이 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없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도 못했으니까. 그거는 너무 그러세요 정말. 아니 여기서 거기서 또 MB를 끄집어내는 이 놀라운 능력은 참.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거의 같은 생각이 김세현 부장 어제 저도 판결문 내용 쭉 보면서 예.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보다 형량이 높겠구나라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최순실은 재판이라도 받았잖아요. 재판부 곧 얼마나 지금 이게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저는 화나는 거예요? 골석 재판을 하는데 구치소에 사람이 있는데 골석 재판을 처음 봤어요. 원래 못 그러죠. 데리고 나와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니까 지금 그냥 두고 있는 거죠. 지금 첫 재판이고 또 1월 초인가 1월 4일인가 특활비도 또 기소가 됐어요. 기소됐죠.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사건이니까 그 그거 내용을- 빼고 그거 빼고도 최순실보다는 더 올라갈 더 것 올라간다. 같아요. 네. 저도 의견은 같은데 예. 이제 다른 쪽의 얘기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같은 얘기하면 없잖아요. 아 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최순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단순하게 뇌물을 받아내는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나서서 막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 삼성 측에도 접촉을 하고 그랬는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방기해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초기에 내가 개인을 믿고 맡긴 건데 그것만 잘못했다. 이럴 줄 몰랐다라는 쪽을 집요하게 만약에 현재 국세변호인들이 그랬죠. 한다면 조금 예.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두 번째로는 최순실이 증거인멸 같은 것들을 했다는 것까지도 이번 판결에 나오거든요. 예. 이것도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일은 안 했고 세 번째로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이 뇌물인데 이것도 지금 나온 것만 삼성 뭐 대남 뭐 이런 것 36억 5천이죠. 뭐 36억 5천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원 돈을 받아서 쓴 거 그다음에 선거법까지 위반한 거 하면 김세현 부장이 고민할 겁니다. 이 액수만 갖고 판단을 해도 현재 양형 기준으로만 해도 11년 정도가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을 예를 들어 20년 했다가 삼성과 똑같이 최순실과 똑같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20년에다가 또 특활비 뇌물 또 받으면 한 30년 되는데 물론 이제 원래 그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네. 판사도 사람인지라 그런 걸 고민을 좀 할 것 아니 같아요. 그럼 여기서 특활비 재판에서 깎아줘 30년 채울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게 되면 무기징역 상한이 30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뭐 비슷한 정도까지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그냥 감안할 부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럼 박근혜 대통령 끔찍하네. 어떻게 해요, TOP는? 저요? 그러니까. 예.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 하잖아요. 지금. 정말 그거 안 저번에 울었다니까요. 안경 벗고 진짜 이거 한번 했잖아요. 안 우리가. 울었다니까. 눈에 먼지 들어가서 그런 건. 자, 하필 그때 눈에 먼지가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MB. TOM? 아니요. 탐? 탐. SOS? 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MB. 재산 관리인이 긴급 체포됐어요?
아니, 뭐 그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차명재산까지 전부 다 드러나는 상황이고 예. 이제 검찰에서도 아예 이제 단언을 하잖아요. 도곡동 땅 MB 거, 다스 MB 거.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예. 삼성 이번에 압수수색했죠. 네, 삼성 왜 여기서 또 삼성이 나오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또 다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야 네, 될 아니, 것 같은데. 그거를 살짝 연결해서 SOS가 해야죠, 그건. 근데 그거에 어쨌건 지금 삼성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당시에 다스 관련 소송 비용을 대납해줬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아마 청취자분들 다 알 거예요. 뇌물죄, 제3자 뇌물죄. 예. 다스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으면 제3자 뇌물죄죠. 뇌물죄. 근데 다스 이코르 MB니까 단순 뇌물죄를 입건했어요. 이게 요즘 나온 프레임 중에 제일 깔끔하게 정리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딱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재산 관리인 체포돼서 차명 재산도 다 나오고 예. 다스도 누구 건지 나왔고 이제 뭐로 처벌하느냐만 남은 상황이 된 겁니다. 차명재산 리스트가 나온 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거의 대부분 다 차명으로 관리했잖아요. 예. 대부분. 대부분이겠죠. 집 하나 딸랑 놔두고. 아니 뭐 저희 이명박 전 대통령 명의 재산도 있겠죠. 뭐 한 푼도 없겠어요. 그럼 뭐 근데 대부분 뭐 다스도 참여이고 도곡동 땅도 참여이고 네. 그다음에 기타 관련 무슨 지금 굉장히 많은 또 비자금 얘기들도 영포 나오고 필대로 청계재단 소유고. 그렇죠. 그건 뭐 청계 재단이니까 좀 그렇다 치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대부분 차명으로 관리를 했다라는 거. 근데 거에 관련된 또 불법성이 있는지도 다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예. 차명재산 먼저 하시죠. 왜. 차명재산 의혹 터는 거는 예. 약간 정치적인 저는 그런 함의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들이라는 게 이제 뭐 개인 재산 문제도 있지만 국정과 관련된 거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청와대 관할 동원해서 뭐 혐의입니다 아직까지 뭐 BBK에서 120억 받은 그런 문제 사실 그게 사실 중요한 거고 본류인 거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청와대에 있으면서 권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게 되면 근데 사실 차명재산 의혹 같은 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게 사실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면 물론 사실은 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왜 이제 이렇게 하고 들어오냐면 이게 만약에 계속 차명재산 야 알고 봤더니 MB가 예전부터 차명재산 되게 많대 전국에 깔아놓은 게 많아.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도덕성의 문제에 치명적인 어떤 흠결에 다가오는 거죠. 예. 이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측에서 MB를 소위 말해 쉴드를 못 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호 그럼 뭐 이재호 의원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의원이 들어오시긴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워낙 가까운 그렇죠. 특수관계니까 예. 뭐 개인적 인연이 있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자체에서 얘기죠. 야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뭐 신상 털기해서 뭐 정치보복. 정치 그 얘기 못 해요. 아하. 아마 그 발을 묶어놓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동영 다스 부회장도 검찰 소환될 때 아버지 명의로 돼 있으니까 뭐 아버지 거겠죠 이상은 씨. 근데 명의는 아버지지만 이명박 것이다라고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조금 바꿨다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온 나오고 있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바꿀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아마 이런 것들이 문건으로 증거가 나오니까 아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변호사 업무할 때도 그렇고요. 판사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요. 뭐가 제일 힘드냐면 이런 사건 경제와 연관된 사건에서는 목록 만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데 이 차명재산 리스트라는 게 나와줌으로써 업무가 단순해진 게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예전에 이제 검사하는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경제사건 수사하다가 목록 나오면 신봤다라고 자기를 외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초 주출들이 딱 깔려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삼성과 관련 삼성이 아까 백성 변호사 잠깐 말씀했지만 삼성이 2009년도에 예. 다스가 김경준을 상대로 해서 140억 돌려줘라 라고 소송하는데 이 소송 비용을 변호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고 40억 원을 대납을 해줬다는 거죠.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털었고 그게 뭐 증거가 있으니까 예. 나왔겠죠. 그리고 영포빌딩 기소 쪽에서. 뇌물죄로 도곡동 땅 MB 거 다스 MB 거 그러니까 다스를 위해서 돈을 대줬으니 뇌물죄 그렇게 된, 그러니까 좀 전에 리스트가 중요한 게 그거 제가 주수도라는 표현을 쓴 게 일단 바닥이 그렇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왜 다스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을 해줬을까? 누구 거길래? 그게 퀘스천 마크가 먼저 풀린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40억이 삼성에서 건너갔는지만 나오면 사실은 이건 뇌물죄로서 거의 분명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거죠. 그 당시에 뭐 이건희 회장의 사면 원포인트 사면하고 시점 맞물렸으니까 그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거는 부정한 청탁 필요 없어요. 그렇죠 뇌물이니까요. 단순 바로 자 뇌물죄니까. 있고요. 이럴 때 MB 변호사가 딱 가서 MB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카카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 하나, 좋은 소식 하나. 뭘 먼저 재산을 말씀드릴까요? 찾아드렸습니다. 재산을 찾아왔습니다. 다 찾았어, 다. 신받다 모든 재산을 다 모든 찾았습니다. 재산을 다 찾았어요. 좋은 소식. 두 번째, 다 날아가게 됐습니다. 100년. 아니 다 날아가질 않아요. 왜 재산은? 아니요. 감옥 가니까 이제 인생은 다 날아가게 생겼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한간에 찌라시에 돌던 MB 끝났다. 결정적인 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건가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이번 검찰 이거보다 이제 검찰의 움직임들을 좀 보시면 예. 뭐 이제 법조 기자들이 또 이제 거기 추측해 보면 사찰하고 있어요 검찰을? 제가요? 움직임을 그건 아니고 검찰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수사에 박차를 가다가 여유를 가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영포 지하 2층에서 문건이 나온 문건 나올 때 그때 끝났죠. 그때 여기가 아까 말씀한 심 봤다. 심을 보통 본 게 아니죠. 딴 데 안 뒤지고 네. 바로 지하 2층으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지하 2층에 나온 진술도 문건들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둘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 이 증후가 나온 게 김백준 총무객관을 기소하면서 방조범으로 기소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가 지금 나오는 이런 얘기들은 뭐 김백준 기획관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예. 이 삼성의 이 소송비 대납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영법빌딩 지하에서 문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건이 나온 걸 가지고 김백준 기획관이 야 이거 확인해줘. 그럼 확인해줘. 뭐 문건인데 뭐 아니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이제 김백준 기획관이 확인해 준 거죠. 그러니까 문건이 있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아마 여러 가지 이명박 정부의 그 측근에 관한 문제들 뭐 얼마 전에 뭐 장다솔 비서관 같은 게 영장 기각됐고 예. 박지원 전 정무석 같은 경 조사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특활배 사용처나 이런 문제들도 지금 영법 빌딩에서 상당한 문건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동영 씨가 대납비. 예, 대납비. 이동영 씨가 이제는 아버지께 아니라 좀 톤을 바꾼다고 맞췄죠. 그것도 시점을 생각해 보시면 영법 빌딩에서 나오고 난 다음이에요. 거기 이제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백승훈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님 인사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러네요. 그렇죠. 오. 제가 요 자, 얘기 꼭 하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GM 재산 이건 뭐 이제 띄워주면 어떡해요. 자, 최순실 3949님, 봉도사님, 최순실 20년 선거 축하해 주세요. 자, 축하 노래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원래 생일 노래인데 장계연 나의 20년. 들으면서 저는 4부 알쓸경제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야, 나이. 재미인데요. 자, 오늘부터 귀성길 시작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요. 안전운전 할 때는 졸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봉재 정치쇼를 잔뜩 맥시멈으로 틀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졸음을 압박하는 거예요. 맥시멈 프레셔. 그리고 우리의 귀 기르는 거예요. 인게이지먼트. 박수. 자, 삼성과 롯데. 야, 롯데는 이게 해성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롯데.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신동빈 회장이 같이 재판받을 줄은 잘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동빈 끝나지 그러니까 않았나? 그냥 서만 있는구나. 어. 그리고 사실 신동빈 회장이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한 거 가지고 처벌된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정부 회장도 안 됐잖아요. 그 근데 강요의 미르케이 피해자를 때문에 했잖아요. 처벌됐어요? 그렇죠. 결국 거기 출연한 거가 처벌된 거예요. 현안이 확실하게 있다. 부정한 정탁이 있었다 면세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뇌물이 되려면 예. 제3자 뇌물죄니까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뭐 삼성은 현안이 없었다 그렇고 이거 SK도 있잖아요. SK는 근데 또 왜? SK는 마지막에 딜하다 돈을 안 줬잖아요. 약속만 하고. 롯데는 줬다. 롯데는 그리고 빨리 줬어요. 예. 딴 데 출연하기 전에 빨리 줬어. 근데 여기 70억을. 아주 훌륭한 변호사들이지만 예. 신동빈 재판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는 것만 알고 있었고 처벌받을 거 생각도 못했어요. 김태 변호사님은? 저는 제가 욕을 먹든 안 먹든 국정농단 LOS 를 결과를 또? 잘 맞췄잖아요. 어제까지. 예. 근데 저는 롯데는 진짜 유죄가 나올 확률은 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3변 시대. 양지열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양지열 변호사님. 네. 묵직하고 재미지고 박준부터 훨씬 나요. 제가요? 예. 저는 화요일이 좋아요. 칙칙해서 싫어요. 아 그래요? 예. 자기랑 여기- 성별이 같은 사람이 하고 싶어 한다니까. 언니니까, 양언니니까. 여기 오늘 같은 땜빵이에요? 땜빵이죠. 오. 나는 그 대리로 나온 줄 알았더니 땜빵이셨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땜빵 전문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이 땜빵이라는 게 표준말 같죠? 아니겠죠, 설마. 비어 같죠? 왜? 속어예요.
뭐가 차이가 이게 뭐 아니, 삼성하고 비오는 롯데하고 나쁜 어떻게 다른 거예요? 비오는 나쁜 거고 소고는 괜찮아요. 비오와서 비오는 소고는 그 시대적 트렌디한 표현인데 음. 약간 표준말은 아닌 거. 비오는 욕하는 거. 네, 예. 그리고 비오는 또 우리가 술 드실 때 잔 비오 그러잖아요. 하시죠 빨리. 자, 이영강님, 봉도사님 오키나와의 명절 잔소리피에 쉬러 왔어요. 야, 최고 인생이시네요. 최고 인생이시네요. 근데 외로운 분인데 예. 왜? 외롭지 마실 수 있어 좋네요. 외로워하시네. 외로울 때 잔소리를 피해가는데 외로워. 뭐야 저 우리한테 울트라 그레이트 빅 여섯 선사님은 뭐야 이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요. 예. 근데 왜 오키나와를 갔지? 아 오키. 오키나와. 예, 오키나와. 1도 안 된다고 봤어 진짜. 예. 아니 난 롯데 얘기 나오길래 프로야구가 벌써 시작했나? 1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롯데의 변호사 단위 김앤장에서 했는데 예. 김앤장의 최고 에이스 팀이 붙었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좀 확인해봤더니. 그런데 전 진짜 1도 생각을 안 했던 게 삼성의 그 K재단 미르재단에 대한 제3자 뇌물과는 구조가 같아요. 그렇잖아요. 부정한 청탁. 대통령 독대에서 대통령님 이거 해주십시오. 그래? 뭐 돈 내? 뭐 요거 하고 재단에 돈 낸. 요게 구조가 똑같은데 삼성은 사실은 1심, 2심 다 무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이제 중론이었고. 근데 이제 롯데가 두 가지였던 것들 유죄 나왔던 게 하나는 삼성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삼성은 경영권 승계라는 이 현안이 좀 포괄적이고 두루뭉실하고 추상적이라는 거고 롯데는 딱 원포인트로 면세점. 이게 딱 하나 구체적이라고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또 하나 구조 자체 약간의 차이는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K재단 미르재단 뭐 삼성 얼마 뭐 현대 얼마 뭐 LG 얼마 이렇게 딱 배분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묻어서 준 돈인데 롯데는 거기다 돈을 주고 플러스 알파로 나중에 추가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K재단 미르재단에 돈을 특검 입장에서 삼성이 K재단 미르재단에 돈 내고 플러스 알파로 독일에 또 돈 낸 셈인 거잖아요. 뇌물이. 똑같은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 공격이긴 하지만 K재단 미르재단 다른 기업들처럼 출연을 하고 그거는 레이저마다 줬다 치자. 플러스 알파로 추가로 70억 준 건 그건 청탁 때문에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법원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럼 본 거죠. 독일에 준 돈도 다 뇌물이 돼야 되는데. 근데 독일의 준 거는 다 뇌물이 된다고 어제 재판부는 어제 최소한 재판부는 봤죠. 얘기했고 최소한 받고 정영식 재판부는 안 안 그랬고. 봤도. 근데 이게 그런 얘기를 이제 아침에 다른 변호사님이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저작권은 분명히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다고 비교를 누구라고 되게 이름을 밝혀주세요. 김준호 변호사님이 민변 사무차장하고 있는 분인데 아침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비교를 하자면 롯데 신동미래장 같은 경우는 딱 하루 만났는데 뜨겁게 불타오른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되게 1년 넘게 오래 썸을 탔으나 결정적인 일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식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오랫동안 썸을 탔는데. 오랫동안 썸만 탔. 2014년 9월서부터 2016년 2월까지가 오래 탔어요. 그렇죠. 1년 6개월 탄 거예요. 근데도 결정적인 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뇌물이 인정됐던 부분에 있어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박 대통령에게 겁을 먹었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안도 없는데 왜 삼성이 겁을 먹죠?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저는. 뭔가 예전에 우리가 전두환 정권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인상 한번 쓴다고 삼성이라는 곳이 그렇게까지 흔들릴 필요가 있었을까? 뭔가 최소한 이게 안 풀리면 안 된다는 정도라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물론 이런 겁니다. 아까 변호사님들이 저한테 위험하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법은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있을 때 처벌하는 게 맞아요.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재계 1위 기업가의 사이에서까지 똑같이 가느냐. 그럼 이제 법은 평등해야 된다고 했지만 평등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요. 다른 건 다르게 같은 건 같은 거예요. 대통령하고 재계 1위가 같습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하고. 그럼 박 전 대통령은 왜 재판도 안 받고 저렇게 했는데 그냥 강제로 못 끌고 나오나요? 우리 저 운동하실 때 그런 경우 많이 당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운동할 때만 그 재판 받으러 나가라으면 운동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재밌는 거 하나. 신동빈 부회장 어쨌건 어제 갑자기 법정 구속됐잖아요. 근데 그 롯데와 관련해서도 강요죄도 인정됐어요. 그러니까 강요된 그러니까 레이저 맞고 준 건 맞는데
보통 그러면은 우리가 강요된 뇌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강요된 뇌물이라고 해서 강요죄를 보통 인정하고 뇌물죄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강요죄 이르게 되기 전 정도의 강요는 있었고 그래서 줬으니까 좀 참작해 주는 걸로 많이 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제 강요죄를 인정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는 건 그게 더 이례적이었던 거죠. 강요죄를 인정하게 되면 뇌물죄를 인정을 안 하든지. 보통은 안 하는데요. 어제는 강요죄도 인정하고 뇌물죄도 인정하고 제3자 뇌물. 근데 법정 구속은 하고 게다가 그러니까 이게 줄적인데. 바라보는 관점이 그 이재용 항소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재용 항소심은 이거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 아니다라 그랬어요. 어제는 정경유착 사건으로 그러니까 봤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요를